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제가 오늘 갑자기 김한수란 얘기를 왜 하느냐면, 대구에 난데없이 유영하라는 친구가 또다시 대구시장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16년 10월 24일 그때 상황을 보면 김한수의 또 협조가 없었다면, 태블릿 PC 개통은 김한수가 있고 그 태블릿 PC에는 무슨 수정 기능이 없고 지금 현재 드러나는 우리 계약서 위조건이고 모든 것은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김한수의 협조가 없었다면 과연 JTBC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L자 패턴을 심고 그것을 또 2010년 10월 24일 17시 경에 L자 패턴을 집어넣고 25일 오전에 막바로 포렌식 작업을 들어갑니다. 하루도 안 돼서 포렌식 작업하면 드러날 일을 JTBC가 무모하게 L자 패턴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김한수, JTBC, 검찰 이들의 합작품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김한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챙겨주고 있는 자가 유영하입니다. 이 자가 또 갑자기 대구시장에 나온다 하면서 그때 며칠 전에 대구시장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은 신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 입에서 신이라는 말을 그저 철면피가 아닌다 하면은 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영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태블릿 PC 진실투쟁에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자 입에서 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세희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들의 동관계 문제는 저는 뭐 깊이 모르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드러난 그 이면에 다른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지금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김세희, 강용석, 유영하 3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붙어서 독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어쨌든 간에 유영하 혼자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최측근으로서 누구든지 보기에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요번에 김세희 문제를 저렇게 또 처리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땐 더 이상 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이번 이 건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런 이상 없듯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자리엔 또 우재준이라는 완전히 한동훈을 만세 부르는 우재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재준을 미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왜 미워하느냐? 결국은 우리 태블릿 PC 조작의 주범인 한동훈의 졸개 노릇을 하는 게 우재준입니다. 그런 애를 또 자기 옆에 지지선한 자를 불러서 하는 그런 유형합니다. 최근에 이병준 TV의 이병준 대표와 빵식이 TV의 노흥식 대표, 제가 이 두 방송을 이제 눈여겨봤는데 그래도 진실투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병준 TV도 유영하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태블릿 TV 조작과 김한수와의 관계, 이것을 빨리 그거부터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빵식이 TV의
노홍식 대표가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보낸 편지를 유영아가 읽고 전화가지고 통화를 한 후에 찢어버렸다 하는 내용을 들었죠. 그럼 맞습니다. 그 선임 행정관이 누구냐? 김희종입니다. 김희종. 이름 알아요. 김희종이는 우리가 태울 피지 진실투쟁 때문에 할 때 자기는 자기대로 태울 피시가 있었는데 그 태울 피시는 겨울에 건설 현장에 드럼통 불 피운 자리에 갖다 버렸다라고 진술한 친구가 김희정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때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심부름도 수행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의 편지도 자기가 사정 검열하는 형태인지 직접 전화가 와서 했다하는 빵식이 TV 노 대표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준 TV의 이병준 대표나 빵식이 TV의 노공식 대표나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대표로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특검 위주로 어떤 이야기를 공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주적이 JTBC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 대표 구속되어 있는 것은 JTBC 때문입니다. 그게 최근에 김종혁이라고 국민의힘에 어제 그저께 제명된 친구 있죠. 그 당시 때 우리가 밤의 악마는 손석희지만 주간에는 김종혁입니다. 그때 가짜뉴스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낮의 선동가는 김종혁이고 밤의 선동가는 손석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TBC의 이 만행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왜 이들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때 대한민국 2016년 연말 2017년 초 대한민국의 전 기자협회의 기자상이라는 상을 다 휩쓴 심수미와 노승건이는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가짜 뉴스로 전 국민을 선동할 때 전 국민들에게 그 뉴스가 진짜란 인식을 받아준 자가 노승건과 심수미 아닙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심수미 기자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수원 씨의 독일 아파트 서리통에서 주운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노승건의 브리핑이 결정타였으며, 두 번째, 이들이 콤비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손석희와 심수미 그 다음 노승건의 콤비는 2016년 12월 8일 그러니까 12월 9일 국회 탄핵 전에 우리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 실사행정은 김만수 것일 수도 있다, 꼭 최소의 아라는 이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고영태, 문제가 된 고영태가 또 국회에 청문회에 참석해서 그건 꼭 최서원 씨를 태블릿 PC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꼭 그건 최서원 씨 거라고 자기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뉘앙스를 청문을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 12월 8일 저녁, 그러니까 여의도 똥개들 300마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심수미와 손석희가 다시 특집 방송식으로 하면서 그 태블릿 PC는 최소원 씨가 맞고 하도 많이 수정을 해서 거기는 붉게 물들 정도로 수정을 많이 했다는 것을 12월 8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그 12월 9일이 노승건이가 국회 탄핵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이 되고 난 다음이 12월 11일, 그때도 또다시 탄핵은 쉽게 나지만 과연 태블릿 PC가 이게 맞는가라는 의혹이 결국 변 대표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12월 11일입니다.
국회 탄핵한 이틀 후에 노승건이가 또 그것은 그 태울 피신 최소원식 의에 맞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동선이 어떻고 정호성 문자가 어떻고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성원이 태블 PC고 그 태블 PC로 국정농단을 하는데 공권력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대국민 사격을 벌인 것은 노승근이고 거기에 발맞춘 호흡을 맞춘 것은 바로 심수미이며 그것을 언론에 기둥 역할을 했는 것이 손석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변재 대표의 저 구속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진실투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돼. 이걸 절대로 이 부분을 광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래 중요한 이게 옛날 그 장수덕 변호사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제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박 대통령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지금. 이게 지금 뭐 다음 기회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유행어에 대한 거라서 유행어에 대한 경고성 그걸 날린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걸 오늘 뭐 읽으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뭐 약속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뭐 조금만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 그게 많은데 그때 이미 이분께서 유행하게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현명한 이런 기회주의자와 눈을 가린 자들이 다시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파 시민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사실은 땅은 탄압을 수행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교활하게 자신의 최고 고객을 세뇌하여 이거는 1940년대 가스라이팅 영국에서 방영한 가스라이팅 영화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비알은 사실상 적들과 내통하고 공모하여 그들이 사실은 탄핵 전쟁을 수행하였고 형법상의 검찰 행위를 한 자들인데 또 불구하고 결국은 저들에 부역하여 반역과 간첩 행위를 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법률 분석에 따른다면 귀하의 행동은 반역자 또는 간첩의 행동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귀하의 회방, 즉 무책임한 정보 차단과 배타적 독점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물론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모든 활동을 수행하여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의거 주권 회복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충분히 잘 설득하였으며 상호 협력에 대해 서로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래의 전략 기회가 생길 경우를 위해 박 트럼프 파트너십까지 결성했습니다. 가결성했습니다. 우리의 제일 목표인 주권 회복은 그러나 기와의 불합리한 기회주의적 조작에 이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가 실추되어 국가 원수의 위상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아가 대통령 명예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크나큰 역사 왜곡을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그것도 전달도 하고 편지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역시 다 차단이 되었고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분을 사기꾼이라고 보고했다는 말까지 그렇게 그것이 뭐 달성사절설로 나온 얘기겠죠.
한때는 달성 사저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선글라스면 오영국이도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한다는 말이 달성 사저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태블릿 PC 진실이 밝혀지면 가장 곤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최서원 씨의 석방을 완곡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김한수가 범인인 것을 밝혀지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자가 최서원 씨의 석방도 아마 반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도록 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